이 박성재가 12월 4일에 안가 회동 방금 말씀하신 여기 멤버입니다. 여기 F4 멤버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그때 김주현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가서 이제 그냥 연말이라서 같이 밥 먹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비상계엄 문건도 가지고 들어가고 계엄회를 합리화하는 그런 문건도 가지고 들어갔다. 이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뭐 예. 연말도 되고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다. 좀 제정신들 안가에서?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네.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제가 가장 경악스러운 건 바이든 날리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권력으로 짓눌렀던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맞아요. 이게 12월 4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국민들이 취급한 거예요. 12월 3일 날 그 군대를 보내서 그 난리를 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해놓고 나서 4일 날 연말이라고 식사를 했다는 걸 믿으라고요. 네, 그런 자체가 경악스럽고 그래서 저는 박성재 이 사람을 왜 법원에서 구속을 안 시켰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을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건 구속이 10번 되고 남아도 정말 부족한 점이 없는데 이걸 2번이나 지금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막 계속 사법부까지 가는데 박성재 이 사람 국민을 기만하고 이 범죄의 아주 핵심에 지금 가담했기 핵심 중에 때문에 핵심. 저는 이번에 이 텔레그램 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 박성재가 일단은 안가 회동에서 우리 이제 연말 파티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부렁하는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안가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연말연시 얘기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저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완규 전 법제처장까지. 이완규 박성재 이자들은 사실상 내란 공범이거든요. 예. 내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소가 되는데 박성재는 지금 특검에서 이 최근에 벌어진 검찰농단은 이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거든요. 수사 기밀 예. 누설한 예.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건희랑 짜고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계 이력으로 공무집행도 방해하고 이 부분이 아마 특검이 기소를 못하면 저는 국수본에서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도 기소해야 되지만 구속 기소해야 되지만 뭐 국수본이 수사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되는데 이완규랑 박성재 그다음에 거기에 김주현이 있었죠. 예. 그리고 4명 아까 이상민까지. 이완규 법제처장. 그러니까 이 사람 예. 이 4명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윤석열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야 지금 쿠데타 한번 더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2번, 3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빨리 모여서 합리화, 합법화를 최대한 모색해라고 지시를 내렸겠죠. 그러니까 네. 안가로 모인 거고 그러니까 이완규는 공무상 출장 비용까지 청구한 놈이에요. 아니 놀러 갔는데 공무상 출장 비용 청구했으면 이 사람은 그것도 횡령이 되는 거예요. 예. 혈세 횡령. 예.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네. 아니 그러면은 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이냐, 제2 계엄 모의로 처벌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횡령으로 처벌받겠죠. 본인이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예. 이제 모든 것이 내란을 지속하거나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그렇죠. 확실시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건을 봤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사실 안가라는 장소가 연말이라고 식사하러 뭐하러 안 가요? 뭐 안전가요? 그게 관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좋아하는 술도 있고 그 좋아하는 김치도 2층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식사하면 되는데 안가에서 했다는 자체가 예.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지 식사하려고 안가에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다 납득할 수 없는데 그냥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우리 밥 먹으러 갔어 따지려면 따져봐 증거 대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박성재, 이완규, 그다음에 이상민, 한정화까지 보면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난 계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2 계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럼 논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지.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니 전국을 내란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놓고 어떻게 연말 연시 모임 거기서 합니까? 안 갈 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박성기, 이상민, 이완규, 그다음에 김주현 4명 다 검찰 출신 또는 판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었죠. 한정화 청와대 법률비서관. 법무비서관을 그렇죠. 불러들여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걸 방어할 건지 그런 논의를 한 거죠. 그리고 문건까지 들고 왔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박성기,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그다음에 청와대 법무부장이 용산 법무비서관 5명 반드시 이 죄를 무겁게 물어야 된다. 예. 내란 동조 또는 내란 지속으로.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뭐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이 실력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게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속을 시켜놓고 인신을 이렇게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빨리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못하게 사법부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듯이 1년 동안 뭐 했냐 그거예요. 얘들이 해서 죄송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요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래야 당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뭐 독립, 자율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 뒤늦게 아주 늦은 시간에 이 특검 다 끝날 시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했었으면 더 빨리 나왔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거는 사법부의 어떤 그 협조를 얻어서 특검 수사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연말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예. 진짜 단 한 명도 지금 유죄 선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어제가 12.12 또 쿠데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울에 보면 영화도 생각나실 거고 그 12.12 쿠데타로 5.18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진 자들이 실제로 정말 또 한 번 학살을 저지를 뻔했던 엄청난 사건인데 아직까지 한 명도 내란죄로 지금 유죄 선고 안 나왔다는 거 정말 지기현과 조희대는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파괴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은 악명이 되고 오명이 될 거다. 예. 이런 나쁜 그 XX 엑셀하면 안 돼요. 네. 아나운서님은 욕 못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벌 받고 처벌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지 않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뭐 12.12 사태 때 그 쿠데타 일으킨 인물들은 무공훈장 받아서 지금도 뭐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가회동 이 멤버들 말입니다. 나중에 이완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이제 한덕수가 추천한 그렇죠. 2명에도 포함이 됐었고 나중에 이 이후에는 한덕수는 대선 주자로 이제 또 이제 발돋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저번에 이제 그 구형이 있고 나서 평가했을 때 자기는 아주 억울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다, 혼미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좋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끝나고 나서 본인 권한대행 때도 혼미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권한대행을 안 맡았어야지. 그러면 그때는 정신이 돌아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그때는 혼미해서 판단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권한대행 때는 돌아왔으면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그렇죠. 헌재 재판관도 통과시키고 국회가 추천한 뭐 그래서 헌재가 이 탄핵 이 계엄 불법 계엄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다가 자기한테 권한 없는 대통령 2명 거기다 이완규를 넣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 뭔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이 불손하고 끝까지 이 내란을 옹호해서 없애려고 했던 시도였냐라고 봤을 땐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지나간 인물이긴 하지만 한수를 생각하니까 또 한덕수 군이 그죠 분노가 예. 차오르죠. 곧 이제 1월 말에 그렇죠. 무기징역? 예,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네. 또 추가 기소가 15년 됐으니까요. 구형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내란 사인방이 안가에서 그런 이야기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대법원 헌재가 매우 중요하다. 아, 1심 여기서 재판. 논의됐다? 당연하죠. 합법으로 일단 몰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약에 특검 국면이 오면 분명히 1심 재판. 그래서 그때부터 직연이를 상정할 수도 있어요. 조희대랑 함께 가장 안전한 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헌재 이완규 너가 들어가야 되겠다. 야, 곧 있으면 이민선 문영배 끝난다. 그럼 네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현이가 한덕수한테 구두로 하니까 한덕수도 올커니 두 사람 검토당하 이걸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그런 시나리오 뭐
아주 정교하게까지는 안 나왔더라도 얼개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 중에서 이완규는 헌재로 들어가서 저기 만약에 탄핵안이 오면 기가 막히자, 그리고 네. 작업을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진짜 당시 한덕수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계엄 당시에 정신이 혼미해서 여러 가지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진짜 대선 후보 갑자기 급부상하더니 호남 내려가서 그것도 혼면 네? 상태에서 했나 봐요. 네, 대선 서로 후보 사랑해야 하겠다는 것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도 혼미한 것 같아. 뭐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때도 좀 혼미한 상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50년을 공직을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여 살려서 거기까지 와서 봉사할 기회를 줬으면 최선의 양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는 기억되고 싶지 않은 창피한 공직자의 표상이 됐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김종필이가 사쿠라 중에 사쿠라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고 최악의 기회주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역사는 김종필보다 한덕수가 이제 뭐 옛날 어르신들 표현하면 사쿠라 중에 사쿠라, 그다음에 최악의 기회주자로 기록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재판장에서 기억의 의식이 나지 않는다 그랬나? 되게 정말 예. 이상한 표현으로. 의식이 뭐 온미한 상태에서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근데 다 헌재에서 거짓말한 것도 다 사실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대국민 사죄하고 마지막 공직사로 속죄길이 뭐냐면 윤석열의 12.3 사태 전후에 있었던 모든 악행을 본인이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판단을 잘못해서 성공할 것 같아갖고 순간 가담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큰 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야지. 했어요. 그러면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 깨끗이 용서를 구했구나 이런 기억이 남는데 마지막까지도 거짓말하잖아요. 예.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예, 제일 비겁한 인물로 기억되기를 비겁한. 가정치. 네. 윤석열이 다 알아서 한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도 가담했으면서. 그래서 윤석열은 윤석열 자기 김건희가 좋아하는 지금 걸로 한덕수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분노할 일이야? 본인이 해놓고 일타 지도 정치. 같이 해놓고 예. 나만 했다라고 몰아간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정치하는 언니들 이어갑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